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노 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리노 공업이 오늘 11%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3편이나 그쵸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올해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죠. 왜 강했는지 아실 겁니다. HBM에 대한 수요죠. HBM은 그쵸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GPU, 그쵸? GPU와 함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요,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PC에 들어가는 구조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 GPU의 판매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GPU에 들어가는 HBM을 포함해서 그쵸 메모리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들죠. 그러면 HBM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되는 그 구간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주당 순위, 그쵸? 이번 3분기에 4.02달러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에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엔비디아는 그쵸? 그 큰 종목이 정말 세계에서 한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올 한 해 상승폭이 5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면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매물을 받아먹고 난 이후에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불 초반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쵸 500불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는 GPU를 만들고요.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에 딱 2곳이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본 수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수요가 사이클대로 돌아오는데 평균 3년 주기예요. 그러면 개인용 PC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용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서버용에 대한 개인용 PC에 대한 수요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거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 구간에도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다. 자, 9월과 10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빠지긴 했지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고요. 버티니까 올라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구조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 그런다면 자,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결정짓습니다. 그쵸? 한미반도체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6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죠?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가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하다. 왜? HBM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장비가 TC 본딩 장비입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상승을 겪었고, 상승을 거친 이후에는 그쵸 기존 수요가 돌아왔을 때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 구조가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적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반도체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실적을 넘어설 때까지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반도체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를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저가 대비해서 6배 올랐고, 저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 대략 한 2만 원, 저가 한 10,000원을 보고 제가 10,000원에 정확히 산 게 아니라 못 사요. 그거는 저가는 어차피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가에 정확히 산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매수를 했고요.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25,00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ISC를 먼저 매수를 했고, ISC를 매수한 내용으로 자 한미반도체를 이동을 했다. 그때 가격이 24,000원대였다. 그쵸?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의 가격은 6만 원 이상 된다.
그쵸? 오늘 종가 59,700원이네요. 그쵸? 좀 내려서. 근데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근거가 신고가라는 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6배 올랐다. 그래. 조정받아. 근데 당장 사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좋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아지는 쪽이 어디입니까? TSMC죠. TSMC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쪽에 일거리가 많아지면 ARM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AD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주말에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상을 남겨드린 거고, 매수해야 된다고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리노공업이다. 리노공업. 자,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매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리노공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이 AD 관련돼서도 그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린 게 리노공업을 제가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을 추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 보세요. 11월 25일 지난 토요일 날에 이미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 비메모리 R&D 증가에 따른 수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수혜, 테스트를 요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 테스트 업체의 절대 강자가 리노공업이고요. 그리고 고사양화, 즉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미반도체 다음 타겟이 되는 게 리노공업이 된다. 이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더할 게 없습니다. 물론 고가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상치가 조금 낮게 잡혀요. 근데 이익률 자체가 애초에 넘사벽이다. 왜 이런 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렇죠? ARM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들이 이 정도의 마진을 주면서 쓸까요? 매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천억, 3천억 이 정도의 돈을 하이닉스 막 수십 조씩 매출이 나오는데, 그쵸? 이런 과정에서 왜 2천억, 3천억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쵸? 차라리 그래 너네 마진 먹을 거 먹고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쵸? 분량을 잡는 건 너네 탓이다. 그쵸? 근데 그쪽의 절대 강자가 리노공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반도체 쪽의 순서는 그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어디가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한미반도체가 튀기 시작하고요. 한미반도체가 튀면 튈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럴수록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리노공업을 포함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여기까지가 내용의 끝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내가 실시간으로 그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소통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신고가 매매만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오늘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드릴게요. 두산테스나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고요. 오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쵸, 종가 6.2%에 마감이 됐고요. 시가 마이너스 1.38%, 그쵸, 시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수익 구간에서 종가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자 오늘 그쵸, 장중에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 마감 못했고요. 종가 25.73%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버티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쵸, 모든 종목을 신고가의 기준에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쵸, 언제 나갔습니까? 8시 57분, 8시 59분. 그쵸, 장시작 전에 나갔다. 즉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도 이렇게 급등세에 성공을 했다. 자, 그래서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노공업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쵸, 고가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또 살라 그러면 물릴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지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매를 하는 그쵸, 트레이딩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단타를 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고 기본 물량은 넣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매매 진행을 이어가는 상황을 만든다. 즉 장중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격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리노공업의 가격을, 즉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토대로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핵심 사항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건 실적도 아니고요. 어떠한 호재거리도 아닙니다. 가격이 먼저 뛰고요. 가격이 먼저 뛰기 시작하면 호재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리노공업에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한 조건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세는 시작됐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리노공업의 실적은 당연히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쵸?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까. 그 성의는 돈은 안 받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리노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그쵸? 딱 받아가셔서 정말 똑같이 적용시키세요. 똑같이. 그쵸? 근데 똑같이 적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딱 1000분까지는 받도록 할 테니까,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 그리고 참여, 원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나가고 나면 와, 벌써 이만큼 갔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연말을 기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그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